7. 응급상황 대처. 여기에서 응급처치의 목적은 뭐냐? 응급처치의 목적은 인명구조에 있다. 예, 이거 꼭 알고 가시고요. 인명구조,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 돕기 방법. 1.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2.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한다. 긴급을 요하는 순, 밑줄 자격. 3.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말고 119 등의 안내에 따른다. 혹시라도 척추 손상 입으면은요, 함부로 옮겼다가는 하반신 마비 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옮기지 말고. 4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사용하는 외용약품이나 상비약품은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가고 있죠. 외용약품이나 상비약품은 사용해도 된다. 5번 언제까지 응급처치를 하냐? 의료인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6.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약물이나 잘못 먹은 음식, 구토물 등도 병원에 가져간다. 7. 대상자의 증거물이나 소지품은 보존한다. 국가고시 시험 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상자가 구토한 구토물은 깨끗이 닦아 놓는다. 이러고. X죠. 자, 질식의 증상은요, 갑자기 기침을 한다든지, 우리가 기침을 한다는 거는 뭔가가 잘못 들어간 거죠, 기도로. 그래서 기침을 한다든지 목을 조는 듯한 자세를 한다. 이러면 뭐예요? 질식을 의심해 봐야죠.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가슴 부위에 호흡곤란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다. 이러면은 뭐야? 질식을 의심해 본다. 자, 질식 시 돕는 방법. 1.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뭐예요? 큰 기침을 하여 뱉어내도록 한다. 밑줄자 현관패. 아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컥컥 하는데 어떻게 돼요? 보세요. 그러는데 저 목젖에 저 사탕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킥 하고 큰 기침을 해서 뱉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서 꺼내려고 했다가 밀어서 더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큰일 나죠. 2. 손을 넣어 빼거나 구토를 유발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자, 질식할 때 의식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의 몸 뒤에 서서 대상자의 명치 끝에 양쪽 손을 감싼 다음 복부의 윗부분을 어떻게 해요?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이게 뭐야? 하이림요법 복부 밀어내기. 이렇게 가는 거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119에 신고하고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입안에 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3. 경련 시 돕기 방법. 대상자가 경련을 해요. 자, 대상자의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어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경련을 하면서 2차적인 손상이 오지 않도록 위험한 물건은 치워준다. 몸에 꽉 조이는 단추나 넥타이는 풀어준다. 3. 얼굴은 어떻게 해요?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왜요?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있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어떻게 돼요? 몸을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려준다. 왜냐하면 경련을 하면서 입에서 분비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침이나 그것이 다시 재흡수되면 질식하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몸을 옆으로 돌려주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렇게 가는 거죠. 4번 입에 이물질을 넣으면 안 된다. 서랍자나 혀를 갖다가 꽉 경련하다 혀 깨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입안에 뭐를 넣어주면은요, 무의식적으로 입안에 뭐가를 넣어주면 더 앙 하고 물어요. 그러다 잇몸 손상이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입안에 무엇을 넣어주면 안 된다. 5번 경련은 1, 2분 후면
끝나무로 꽉 붙잡거나 억지로 경련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6번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처음 경련을 했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자, 4번 화상. 화상에는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1도 화상은 햇볕에 의한 화상. 이게 아니라 여름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자외선에 의해서 그을인 상태. 표피 손상이 있고요. 겉에 표피만. 그다음에 만지면은 통증이 있죠. 그래서 피부색이 붉고 그다음에 약간 부종이 있어요. 하지만 흉터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이 정도가 뭐예요? 1도 화상 있죠. 색깔만 변해요. 우리 저기 뭐냐 욕창에서도 1단계 색깔 피부 색깔만 밝게 또는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갔죠. 자, 2도 화상 진피까지 손상이 있고요. 물집을 형성된다. 물집 수포. 물집 수포 하면 뭐야? 2도 화상. 통증이 심하고 2주 안에 완전히 치유되긴 한다. 자, 우리가 저 욕창에서도 2단계 하면 뭐예요? 물집 수포가 생긴다. 이렇게 가는 거죠. 3도 화상은 뭐예요? 피하 지방 또는 근육까지 손상을 입어요. 감각이 없고 두꺼워지고 손상된 진피는 재생되지 않는다. 화상 환자 1차 관찰은 우선 기도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라. 그래서 열 손상이나 흡인 손상을 확인해라 이 얘기예요. 만약에 코 구멍 있는 데가 까맣다. 그러면 뭐야? 뭔가 저기 열기가 흡입됐다 이거죠. 그리고서는 색색거리면서 호흡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화재가 났다, 불이 났다 이러면 공기가 뜨겁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공기를 갖다가 흡인해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 화상이 있지. 기도 화상이 있으면서 기도가 붙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관찰할 거는 기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호흡이 원활한지를 먼저 확인해라. 기도 부종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얼른 119에 연락해라. 화상 환자 2차 관찰할 내용은요. 그 다음에가 의식과 반응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반응을 확인해 보고요. 신체 주요 부위 화상을 확인해 봐라. 화상이 얼굴이나 손발 또는 관절 생식기 등 어디에 화상이 있는지 화상 부위를 확인해라.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화상 시 돕는 방법.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찬물에 담근다. 그렇죠? 대야에 찬물을 넣고 찬물에 담근다. 이때 흐르는 찬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흐르는 물이면 수압에 의해서 화상 부위가 더 깊어지니까 흐르는 물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고여있는 찬물에 담근다. 찬물에 담그는 이유는 화상면의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 감소를 위해서 찬물에 담근다. 2번 장신구는 빨리 뺀다. 아셨죠? 화상 입고서는 뭐야? 붓잖아요. 그러니까 장신구는 빨리 뺀다. 5도 찬물로 식히며 그 다음에 뭐야? 벗기기 힘든 의복은 가위로 자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가위로 자른다. 물집은 터뜨리면 안 된다. 물집은 터뜨리면 안 돼요. 염증이 생기죠. 화상 부위에 간장, 된장, 치약 등을 바르면 안 된다. 얼굴이나 입술 주변 가스를 마신 경우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자, 5. 골절 시 돕는 방법. 이제 골절 시 1번.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손상 부위 장신구는 제거한다. 그래서 만약에 넘어지시면서 손으로 이렇게 짚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무리가 골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붓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어떻게 돼요? 반지를 빼야죠. 그래서 장신구는 빨리 제거한다. 3. 담요 등을 덮어서 대상자를 따뜻하게 한다. 4.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우리가 급성 통증일 때 뭐예요? 냉찜질. 만성 통증일 때는 온찜질. 그래서 일단 삐었다 이러면 냉찜질. 그러면 냉찜질을 하는 이유는 부종 및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5번. 개방된 상처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멸균 꺼즈로 덮고 지혈한다. 이렇게 가야지 돼요. 6.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고 부목으로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6. 출혈 시 돕는 방법. 출혈. 1번. 장갑을 착용하고 멸균 꺼즈를 대고 직접 압력을 가해서 지혈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착용하고요.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멸균 꺼즈를 대고 직접 압력을 가해서 지혈한다. 2번. 혈액순환에 문제가 없도록 멸균 꺼즈 위에 꽉 조이지 않게 압박붕대를 감는다. 자, 시험 문제 지문에 압박붕대를 꽉 조인다, 감는다 이러면 뭐예요? 안 돼요. X예요. 압박붕대를 꽉 감는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조이지 않도록 압박붕대를 감는다. 너무 이제 꽉 조이면 혈액순환 안 되거든요. 3번. 출혈 부위는 항상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자, 7. 약물 오남용 및 중독. 야, 이 약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이 응급처치에서도 약물이 2019년도 개정판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1번. 약물 중독이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남용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 먹거나 너무 남용해서 그래서 중독됐거나 이랬을 때요. 1.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119에 연락하고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한다. 아셨죠? 의식이 없으면 무조건 119예요. 의식이 없으면. 의식이 있을 때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2번.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고 복용량이 적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병원에 방문하도록 한다. 약을 잘못 먹었거나 또는 오남용해서 중독됐을 경우에요. 4번, 3번.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간다. 4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먹는 걸 주면 절대 안 되죠. 살에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혈당으로 쓰러질 때도 의식이 있으면 뭐예요? 얼른 주스나 오렌지 주스나 설탕물을 준다. 이렇게 가요. 의식이 없을 때 뭐예요? 119에 연락한다. 이렇게 갑니다. 아셨죠? 네. 5번. 설명서에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토를 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약 설명서에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약을 잘못 복용했거나 이러면은 구토를 해서 구토를 유발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서에 있는데 이 설명서에 구토를 유발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으면 굳이고 구토를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선생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죠. 제일 중요하니까 응급처치에 있어서. 자, 심폐소생술을 하는 목적은 심장이 뛰지 않고 심정지, 호흡이 없는 대상자. 그러면은 이제 사망한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호흡정지, 심정지. 이런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 심폐소생술이라고 한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목적은 인명구조에 있다. 인명구조.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자, 4 내지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오는 문제점은 뭐예요? 뇌손상. 있죠. 4 내지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때 뇌손상이 온다. 자, 심폐소생술의 순서. 일단은 가장 먼저 뭐를 해요? 반응을 확인해요. 반응을.
의식을 확인할 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지체되니까 반응만 확인해요. 그래서 어르신 하면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반응을 확인해요. 반응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한다. 두 번째는 도움 요청, 119 신고 이렇게 가죠. 세 번째 뭐야? 가슴 압박을 해야죠. 네 번째는 기도 유지를 해요. 인공호흡 하기 전에 뭐야? 기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상태 확인을 하죠. 자, 그러면은 심폐소생술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뭐를 한다고요? 반응하기.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요양보호사 가장 먼저 해야지 될 것은 네. 도움 요청 119에 신고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문제에 의식이 없다라는 건 반응하기 1단계가 끝난 거니까. 그게 2단계로 건너가야지 돼요.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2단계에서 도움 요청할 때 119에 신고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온다. 이렇게 가는 거죠. 1번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구조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 좀 해주시고요. 자동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잠시 현장을 이탈해서 도움을 요청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구조자가 2명일 경우에는 한 명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119에 신고한 후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온다. 요즘 자동심장 충격기는 곳곳에 많이 있죠. 자, 119에 신고할 때 꼭 알려줘야지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발생 장소, 대상자 수, 대상자 상태, 그다음 정확히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119 상담원과 통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화로 지시에 따르는 거예요. 끊지 말고요. 세 번째로 가슴 압박. 1. 대상자가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2. 대상자의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양팔을 쭉 편 상태로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3번 가슴 압박을 할 때는 분당 몇 회? 100에서 120회 속도로 하고요. 가슴 압박은 약 5cm 정도 눌릴 정도로. 예전 책에는 이제 5cm 정도 눌리고 6cm 이상 눌리지 않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5cm 정도 눌리도록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과 이하는 50대 50 시간 비율로 되도록 한다. 압박 시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가슴에서 이렇게 옮겨가면 안 돼요. 그 위치에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6번. 복강 내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칼돌기. 칼돌기라는 거는 우리 흉골의 요 마지막 요 끝나는 부분 있죠. 예, 거기 흉골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칼돌기. 여기를 압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요 흉골 칼돌기 부위. 그러면 장기 파손이 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가슴 압박할 때 복강 내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박하면 안 되는 부위는 위치는 칼돌기 이렇게 있죠. 또는 흉부 가장 하단의 부위라 기도 유지. 한 손으로 대상자의 이마에 대고 머리를 뒤로 적신다.
다른 손으로는 뭐예요? 턱 아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기도를 올려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턱을 올릴 때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4번 심폐소생술을 배우지 않았다면 기도유지와 인공호흡은 생략하고 뭐만 해도 된다? 가슴 압박만 해라.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있죠. 이거는 나는 일반인이라 심폐소생술을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의식이 없이 쓰러져서 반응 확인도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도움 요청한 다음에 가슴 압박만 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인공호흡. 1. 대상자의 코를 막고 그 다음에 입에 1초에 한 번씩 가슴이 팽창되도록 숨을 2번 크게 불어넣는다. 그래서 코를 막고 입과 입을 막고 이렇게 2번 1초 안에 2번 크게 불어넣는다. 이때 과도한 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너무 빨리 또는 너무 세게 불어넣은 경우 위가 팽창되어 위 내용물이 역류하거나 기도 흡인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이제 과한 인공호흡 하지 말라 이러는데, 만약에 이제 성인이 애기들 인공호흡 할 때 그때 이제 조심해야죠. 있죠. 특히 4번 구조자가 입과 입 인공호흡을 망설이는 경우에는 보호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얼굴 덮개 같은 거 입에. 5번 가슴 상승이 관찰되지 않으면 기도 유지를 다시 한 후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인공호흡을 했는데 가슴에 올라오는 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기도 유지를 해서 어떻게 돼요? 인공호흡을 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몇 대 몇? 30대 2. 30대 2요. 자, 구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가슴 압박 30번 하고 인공호흡 호호 10초 이내에 2번. 인공호흡을 2번 한다. 1분 이내에 2번 해서 이것이 모두 10초 이내로 실시를 한다. 그러면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어떻게 돼요? 30대 2. 그래서 가슴 압박 하나 둘 셋 넷 30 인공호흡 호호. 가슴 압박 하나 둘 셋 넷 30 호호. 이렇게요. 자, 구조자가 2명인 경우에는 2분마다 또는 뭐예요? 5주기. 5주기라는 건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 30대 2를 5차례. 5차례 한 다음에 심폐소생술 후에 가슴 압박 시행자를 교대한다. 이럴 때 가슴 압박 중단은 항상 10초 이내로 한다. 이게 가는 거죠. 있죠. 그래서 가슴 압박이 너무 힘드니까 인공호흡 하는 사람이랑 서로 교대로 해라. 2분마다 또는 5주기마다요. 회복 자세. 자, 1. 반응은 아직 없어요. 반응은 없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회복 자세를 취해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 자, 회복 자세를 하는 이유는 이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한다? 회복 자세를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예요.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해서 옆에 그림이 그대로 나왔어요. 아셨죠?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다리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은 머리 밑에 손이 이렇게 눌려 있어서 이거를 못했겠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림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머리 밑이 아니라 뭐예요? 이 목 밑으로 손이 간 거죠. 그렇죠? 목 밑으로 손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표준교재에도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 자세를 하는 이유는 흡인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회복 자세는 이제 반응은 없지만 정상적으로 호흡과 순환이 돌아왔을 땐 어떻게 한다? 회복 자세를 취해준다. 옆으로 돌려준다. 왜? 흡인 예방을 위해서.
자, 가슴 압박 소생술. 손으로만 하는 심폐소생술. 이거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실시하는 경우 기도 유지와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뭐만 한다고요? 가슴 압박만 한다. 예. 그래서 의료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할 때는 가슴 압박만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자동심장 충격기. 자동심장 충격기 순서는 첫 번째는 전원을 켠다.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한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제세동 시행을 하고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은요. 1단계 전원을 켜기. 자, 자동심장 충격기는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이렇게 가요. 자, 두 번째로 전원을 켰어요. 두 번째로 뭐예요? 전극 패드를 부착해야죠. 전극 패드는 어떻게 부착해요? 패드 하나는 오른쪽 빗장표 밑에 또는 쇄골 밑에, 하나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이렇게 부착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이 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면 심장이 어느 쪽에 있어요?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예, 그냥 심장 가까운 겨드랑이에 하나 붙이고, 하나는 뭐예요? 위에 오른쪽에 쇄골 밑에 붙인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패드 부착 위치도 그림으로 나왔어요. 시험 문제. 세 번째로 심장 리듬 분석. 1. 분석 중이라는 음성이 나오면 뭐예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있죠? 같이 대상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요, 같이 감전돼요. 이거는 손을 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2.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음성과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는 스스로 충전을 시작한다. 3번 자동 심장 충격기의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므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계속 지금 나오죠. 가슴 압박의 중단은 몇 초 이내로 해라? 10초 이내로 해라. 아셨죠?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뭐야? 가슴 압박을 하라 이거예요. 아셨죠? 예.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십시오 라는 음성이 나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갑니다. 네 번째, 심장 충격 시행. 1.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 제세동 버튼이 깜빡인다. 2번 모두 물러나세요 라는 신호가 나오면 뭐예요? 모두 물러나 버튼을 누른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없게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즉시 가슴 압박 다시 시행. 1. 충격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어떻게?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 30대 2 있죠. 2번 자동심장 충격기는 몇 분마다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합니다. 3번 자동심장 충격 시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언제까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또는 119 구급대 또는 의료인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수인계할 때까지. 예. 자, 이것으로 응급처치 이제 끝났네요.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게요. 수고하셨습니다.